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뉴욕 증시는 약간 이제 혼조세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보합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여러 가지 또 정치권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담은 세제 법안이 미국 의회 하원 문턱을 넘자 재정 적자 우려가 투심을 짓눌렀고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제 발작 수준을 나타냈던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는 진정은 됐지만 여전히 10년물이 4.5%, 30년물이 5%를 웃도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4%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만 0.28%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는 애플만 약세였습니다. 애플은 0.36% 내렸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1.92% 뛰었고 다음 주에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엔비디아는 0.78%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유일하게 상승했던 알파벳은 오늘도 1.13% 올랐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1% 내외로 마감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종목들 오늘 폭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아이온큐 최고 경영자가 인터뷰에서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 업계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 게 주가 폭등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온큐는 36.5%, 리게티는 26% 폭등했고요. 디에이브 퀀텀도 23%, 퀀텀 컴퓨팅은 14% 뛰었습니다. 반면 태양광 업체들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에서 태양광 지원 삭감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탓인데요. 구겐하임 애널리스트 조지프 오샤는 태양광 업체의 약 70%가 현재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에 따른 정부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IRA를 거의 대부분 잘라낸 새 예산안 타격이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충격에 썬런은 37%나 폭락했고요. 인페이지 에너지는 19% 떨어졌습니다.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는 24%, 퍼스트 솔라는 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도 주가 변동폭은 컸는데요.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공개한 의류업체인 어번 아웃피터스는 22% 폭등했고요. 클라우드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 역시 깜짝 실적에 힘입어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섹터별로 확실하게 좀 엇갈리는 모습을 내부적으로 보였던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좀 원인이 됐던 것은 앞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던 감세안이 되겠는데요. 이 감세안과 관련된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미국 하원은 오늘 공화당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메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팁 면세 등 대규모 감세와 추가 국방비 지출을 담은 이 법안은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한 표 차로 가까스로 가결돼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감세로 인한 경기 진작 효과가 기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아젠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룩은 단기적으로 감세와 국방비 지출을 담은 세제 법안은 2026년 GDP 성장률을 확대해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조치는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시장에는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이 2차 관문인 상원을 통과할 경우
국채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 중앙은행의 재정 통화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날 때 국채를 내다 봐라 징벌하는 이른바 채권 작용단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될 경우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국채 금리를 추가로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UBS 글로벌 헬스 매니지먼트의 마크 헤펠레는 무역 정책과 재정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재점화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관세, 예산 위험이 주목받으면서 이 같은 변동성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완화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크리스토퍼 헬러 연준 이사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10%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 연준은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세가 7월까지 마무리되고 더 이상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하반기 경제는 금리 인하를 수용할 만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가 다시 고율 관세로 복귀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은 훨씬 커지고 연준의 단기 금리 정책에 심각한 제약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로 긴 주말을 앞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내일 투자자들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주목할 전망입니다.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와 리사 쿡 연준 이사 공개 발언에 나섭니다. 경제지표로는요 4월 건축 허가 건수, 4월 신규 주택 판매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도 관련된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